이낙연 전 총리가 개혁신당 합당을 철회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념이 다른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이 개혁신당에는 결집의 계기가 될지 또 어떤 계기가 될지 조홍천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낙연 대표 개혁신당 합당 철회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죠. 열망이 그렇죠. 있고요.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통합선언 열흘 만에 새로운 미래가 다시 그 통합을 철회한 거에 대해서 뭐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뭐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성과물을 내놓고 아 저렇게 달려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한다는 절박감. 그래서 지금 벽척간도에 서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절박감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결별의 직접적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 4개 정파의 통합 작업에 저는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휴 첫날 갑작스레 이제 통합이 성사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로 통합의 대명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선 50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보 등록 기간을 제외하면 한 달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중앙당이 빌드업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 대한 인식차가 좀 있지 않느냐. 즉, 지금 개혁신당 쪽에 뭐 저 이원우, 양양자, 네. 뭐 금태섭 등 예. 이미 지역구를 정하고 바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새로운 미래 쪽에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과연 지역구로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비례로 나가신다면은 시간은 많죠. 네. 근데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해야죠, 가서. 뭐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 예. 근데 도대체 당이 뭐 하느냐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죠. 이견이 좀 있었다.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네.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또 불만을 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평소 이준석 대표의 네. 그 화법에 비추어 보면 어제는 뭐 그냥 죄송하다 참담하다 네. 앞으로 잘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3지대 통합의 국민적 여망을 저희가 무산시킨 마당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네. 정말 1시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내 탓이요 하고 다 넘어가야지. 지금 그를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는 이건 자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지우려고 했다. 이 내용,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합선대위원장으로 당신을 저 역할을 드리겠다라고 해놓고서 선거에 관한 정권을 달라라고 한 게 그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5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네. 일주일 동안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당명이 아니라 당 로고 네. 색깔이라든가 당의 조직 같은 것만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 정책, 인물 영입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이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 이 정책과 홍보를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준석 대표가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출중한 기량을 보이지 않았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임을 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급하니까. 그게 뭐 총괄 선대위원장의 위치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개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 공동대표 없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데 뭐 지금 조그만 당이 누가 단일 대표이고 뭐 누가 공동대표이고 또 다른 사람이 대표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몰두하는 것은 저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 표결까지 갔었고 정책 홍보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인물도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싶었구나. 뭐 이런 걸 빨리 좀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발빠른 행보를 보여드리는 거. 그게 뭐 누가 대표가 되고 말고 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대표는 또 개혁신당이 이준석 1인 사당 뭐 이렇게 그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제가 이재명 사당이 네.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 안에서 네. 그 비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다가 결국은 또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사당화가 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건 뭐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하.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거 좀 맡겨서 선거를 좀 치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당하고 관계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사당이라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당직 인사라든가 공천 같은 것이 철저히 비명과 진명을 갈라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거 뭐 친명만 챙기네 비명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사당화입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다른 문제다. 정책 홍보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건데. 보조금 6억은 어떻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반납을 예.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지금 규정이 없어서 이게 안 되면 기부 얘기도 하긴 하던데요. 예, 뭐 어떤 식으로는 반납의 효과는 아하. 거두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개혁신당 또 탈당 행렬이 또 이어지기도 했는데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저희야 네. 뭐 그 개혁신당 당원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하고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정말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영입이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연락은 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학답은 못 받았다 이런 식인데요. 저도 어쨌든 그 김종인 대표께서 뭐 신당을 좀 해봐라라고 권유를 했던 두 분이 지금 개혁신당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 아니요. 금태섭 하고 이준석. 이분들이 아마 뭐 이제는 같은 당에 있고 새로운 미래는 통합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했고 그러니까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뵙고 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했던 것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20대 총선, 21대 총선 뭐 대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랜드 정책이라든가 뭐 선거의 방향이라든가
또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탁월한 능력과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다스의 송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 결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맥이 빠져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막 큰 힘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제3지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분열, 이 경로가 이 두 양당에는 아주 좋은 수가 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진짜 그 유권자 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냐면은 개혁신당에 네. 대한 지지는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 감정 이걸 기초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이 이 더블 헤이트 표 양쪽 다 싫다는 표 이걸 흡수하지 못하면은 아마 일부는 차악이 누구냐 네. 양당 중에 그걸 찾아서 가시겠지만 아마 더 많은 숫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손님 실수만 기대하면서 계속 정치를 해왔잖아요. 상대의 실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싹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3당까지 제3지대까지 정말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이건 유권자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제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어떤 관계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결별을 했지만 또 선거 판세에 따라서는 또 연대 가능성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가 지금 제3지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지요. 새로운 미래도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합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또다시 합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재통합. 예. 어저께 이낙연 대표께서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있는 동지들도 화답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는 중도 또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국민들을 저희가 대안이 될 수 있게끔 네.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시는 것이 과연 그 제3지대 통합과 지향점이 같은가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3지대에서 주도권 싸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각자 도생 싸움이고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미래하고. 선의 경쟁을 하고 뭐 서로 침뱉고 비방하고 그런 것만 안 하면 좋죠. 예. 혹시 그 결별에 좀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에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개혁신당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저 새로운 선택과 함께 금태섭 의원 쪽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아마 개혁신당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달라지네요. 배복주 그렇죠. 의원, 정의당 대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하고 지금 민주당 보면 공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선 준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좀 눈에 띕니다. 탈당 행렬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가 뭐 31명 중에 28명이 비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형제, 비명 형사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10%에 확정적으로 들어갔을 거고 박용진 의원이 10%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정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했고 정말 하위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지킨 거죠. 김영주 부의장이 어떻게 하위에 들어갑니까? 정말 성실히 활동하시는 선배거든요.
그건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관리 잘하고 또 뭐 저처럼 뭐 대놓고 이재명 후보 비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계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죠?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총폭탄이 되어야지 이건 보장이 된다. 이게 이번에 입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죠. 이게 무너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을 지키는 아하. 방탄조끼 총폭탄이면 지키는 시스템. 그거 아니면은 날리는 시스템. 요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의 시스템이다. 예.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이재명 지키기로 된 겁니다. 특히 지금 친문계 의원들 홍영표 의원이나 뭐 전해철, 송갑석 의원, 윤영찬 의원 집무실에 좀 모여가지고 뭔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 집단 탈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집단 탈당 어제 홍영표 선배는 뭐 네. 안에서 뭐 당을 뭐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런 했습니다. 취지로 말씀하신 네. 걸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이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정말 대놓고 네. 안중에 없이 이렇게 정말 시스템 공천을 네. 또 다른 의미의 시스템 공천을 한 이유는 아마 다음 대선 때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대표직 혹은 민주당의 당권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홍영표, 이인영 뭐 누굽니까 또 저 임종석 네. 뭐 이런 잠재적 경쟁자. 근데 친명이 아닌 잠재적 경쟁자는 미리 제거를 하고 싹을 잘라서 만에 하나 뭐 낙마를 하거나 잠깐 대표직을 비우게 될 때에 이재명 자신의 아바타가 될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일단 요번에 빼내자. 예. 이거 아니면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좀 개혁신당보다는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이 가장 그걸 중요한데 보겠죠 아마도. 당선 가능성은 그러면 당 지지율을 네. 일단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당의 주요 구성원들의 면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 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뭐 우리 개혁신당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편가르게 할 게 아니고 뭐 어쨌든 뭐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분들 편하게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뭐 야권이 지금 혼란한 좀 상황인데 어제 최재성 전 의원은 이러다가 국민의힘에게 다 헌납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보면 총선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야권은 지지부진하고 분열돼 있고 또 공천이 상대적으로 후져 보이고 국민의힘은 뭐 처음에 뭐 조금 삐그덕거렸지만은 김무성, 김성태 네. 뭐 이런 분이 뭐 별 잡음 없이 그 당의 결정을 수용을 했고 또 특히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민주통통 사무처장 이분을 컷오프 시키는 게 이게 아주 상징적 의미가 컸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용산공천 아니다. 이걸 웅변적으로 뭐 보여주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저도 이게 자세히 보면은 국민의힘 공천도 이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바이 공천이다. 아 야바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리 네.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을 한 사이에 아하. 주진우 비서관이라든가 예. 뭐 배현진, 박수영, 윤재옥, 추경호, 윤한홍, 이만희 뭐 이런 윤핵관들 아니면 주류들 예, 다 전부 다 됐습니다. 예. 텃밭에다가 단수 공천을 다 시켜줬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먼저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고 말씀 좀 야바이 공천이다. 알겠습니다. 자, 조홍천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